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역시도 내일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흐름을 단 금요일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가 참 잘 나왔는데요. 네네. 증시 역시도 깜짝 움직이는 모습 보였어요. 그때 GDP가 좋게 나왔을 때 예. 뉴욕 증시는 하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업률이 예상이 7.2%였는데 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조기 집행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증시가 빠질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었겠지만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위기 형성이 지금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이제 오늘 12월, 내년 1월, 3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50대 50입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빌 그로스라는 아주 채권 투자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 테이퍼링과 관련된 테이퍼링과 관련된 조기 집행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우리 경제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좀 이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지수 상승에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한 쇼핑 시즌과 관련된 이런 어떤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가 오늘 12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우리가 시간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과연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연방준비위원회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러한 것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까지는 여기서 큰 폭의 상승 또는 큰 폭의 하락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횡보 내지는 아주 소폭 조정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조미스러운 좀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실업률마저도 이제 7.0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어쨌든 이야기는 이번 FOMC 회의나 그리고 다음 내년 1월엔 결국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의 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분위기 형성으로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느냐? 가만히 보니까 채권 시장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들은 거의 제자리였고요. 지수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가 1%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종목들도 보니까 어느 특별 종목이 10% 20%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거 없이요. 모두 다 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30 종목도 다 올랐고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큰 폭에 오르는 종목 없이 대부분 다 3에서 5%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르게 다 올랐다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구글 등과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반면에 애플 컴퓨터라든지 페이스북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추가적인 어떤 이 급락 내지는 급등 이러한 것들보다는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횡보세로 이번 주에는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신다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4일 연속, 5일 연속이죠. 5일 연속 음봉 가리키다가 바로 이제 양봉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여러 가지 이야기, 양적 완화 축소, 조기 집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큰 폭으로 밀리기에는 뭔가 좀 탄탄한 경제 지표가 좀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종목들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계속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 컴퓨터도 물론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차트죠.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산지되어 있는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증시 계속 여기서 큰 폭으로 밀릴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여기서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그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겨울이 되면은 실내외 온도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확실히 종목별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실감할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투자 주체별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듯 보입니다. 예. 상당히 보합권에서 등락폭이 심했거든요. 네네. 예. 좀 뉴욕 증시가 사실상 문제는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1980선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대금을 보니까 또 코스피가 3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1조 1천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때 바닥으로 떨어진 거래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이 세계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 가지고 커플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글쎄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그 현물도 봤을 때 사는 종목도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라든지 연기금 물론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투신권 금융 투자 뭐 샀다 팔았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 선물이 0.88% 오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MSCI 한국 지수도 1.7%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상승 출발할 수 있겠죠. 1990선 이상에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뭐 아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관에서의 금융투자권에서의 또 매도, 투신권에서의 매도 여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게 오늘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주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죠. 선물 옵션 바로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를 앞두고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과도하게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이벤트를 앞두고 매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것인지 만기 이후에 어떤 결판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봤을 때는 또 만기에 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또 관망세가 좀 짙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다가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도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계속적으로 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런 거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조금씩 좀 나오곤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될 수 있는 부분,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예. 아무래도 수급적인 어떤 측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게다가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조정 없이 적어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가 추세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상승 탄력은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만기일이 가장 큰 이벤트이고요.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략 종목, 뭐 분할 매수 계속적으로 가능하겠고요. 현금이 없고 종목만 다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인 종목 보유 전략 유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보신다면 코스피 지수에서도 직전 저점 라인에서는 그래도 하방 형식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가 되겠지. 연기금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 저점 라인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한 오늘 또 양봉이 한번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 유지를 한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차장님을 좀 괴롭히는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또 우리 시청자들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글쎄요. 지수는 겉으로 봤을 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확연한 움직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에서 기아차를 제치고 이제 6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올해 같은 증시의 대표적으로 특징이란다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은 계속 뚫고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이전에 잘 나갔던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악화 때문에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모르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이 지금 지난주는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종목을 바꾼다라가 더 이제 산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잘 나가는 종목들을 계속
올라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도 맞는지 이 부분을 또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어떤 철강 관련주들, 그다음 자원 개발주들은 계속적으로 끝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0주 신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울고 웃는 종목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권에 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확인되고 그리고 추세도 돌리는 거 확인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연말에 다가올수록 어떤 그들의 자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샀던 종목을 더 사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도 신규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어떤 전략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추세가 돌파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추세를 돌리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서초 PID 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